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3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벌써 다 갔네요. 금요일 뉴스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좀 재밌는 이슈가 있어서 봤어요. 양천구 21억 상당 자투리 땅 개발 이끌어내. 짜투리. 네. 자투리 땅 소유자와 토지개발자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사업을 추진한다. 해서 2017년 1월부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약 한 21억 상당의 5필지 개발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기사에도 설명이 있지만, 이 서울은 이렇게 잘 정돈된 동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네도 있죠. 여기 지금 보면 김포 토지구획 정리사업. 그러니까 옛날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 그래서 좀 이렇게 미개발지들 같은 경우들, 논밭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논밭들이라든가 이런 땅들 같은 경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짓거나 하려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돈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는 나라가 돈이 생겼으니까 국민들의 땅을 이렇게 수용해서 사서 여기 도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산 다음에 도로 만들고 뭐하고 해서 택지 만든 다음에 그 택지를 민간에다 팔거나 뭐 공공이 직접 분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관리를 하지만, 옛날에 전쟁 끝나고 나서 60, 70년대 이런 때는 우리나라가 돈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땅을 사주고 싶어도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을 국가가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논밭을 갖고 오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발이 되지 않은 미성숙 땅을 갖다가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도로도 만들고 한 다음에 이 집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구획을 정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 땅을 받으면 이제 그 땅에다는 집을 짓거나 뭐 땅을 팔면 또 매수한 사람이 거기다 집을 짓거나 하면서 이렇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에는 뭔가들 다 개발 사업들, 시행 사업들을 하셨겠는데, 그 중에 이렇게 좀 자투리 땅 같은 경우도 남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방치된 경우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이 누구 거였는지, 이게 옛날에 내가 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내 땅이 여기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이쪽에 가서 정리된 땅, 여기에 논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동네에 가서 약간 좀 멀리 있는 데에서 정리된 대지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일부 자투리를 받거나 이렇게 남는 땅들이 있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내 땅이 어디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 땅 쓸모도 없고 난 모르겠다라고 좀 방치가 되어 있던 걸 갖다가 이제 개발 사업자들, 토지 개발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집을 헐고 새로 지으면서 이 자투리 땅까지 포함해서 뭐 같이 집을 지으면 훨씬 모양이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도로도 내기 쉽고라든가 좀 더 효율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개발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아예 그냥 개발을 포기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지금 이 양천구의 사례죠. 양천구가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증진을 위해 작년 1월부터라고 했죠. 자투리 땅 소유자 개발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사업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전담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땅 주인이 누군가요? 내가 한번 만나서 이 땅을 사서 개발을 하고 싶은데, 뭐 가서 이 구청에 가서 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제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징검다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재밌는 시도인 것 같고, 뭔가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생각으로 이런 시도도 하는 게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토지 명의 신탁 시 취득세 냈다면 이중납부 안 해도 돼 라는 제목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자, 토지의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어요. 명의신탁, 말이 어렵죠? 명의신탁.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명의, 이름이죠? 사람의 이름처럼 이름. 신탁은 뭐예요?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뭐를? 토지를. 그러니까 토지의 이름을,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냥 믿고 남한테 이름을 맡겨서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하는 거, 이 토지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랑 명의한 사람이랑 다른 경우가 이 명의 신탁한다고 하죠. 이게 명의 신탁이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의 신탁들도 암암리에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을 하는데 실제 소유자는 B란 말이에요. 매도자는 B랑 거래를 하면서 명의는 A 사람 이름으로 해서 명의 소유권 이전 넘겨주고, 매도자는 돈 다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실제 취득하는 거예요 라고 매수자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주죠. 그러면 이제 명의를 넘어가서 이 A라는 사람 이름으로 취득세를 내고 등기를 하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등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실제 소유는 B죠. B가 야 이거 뭐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하면서 실제 이 땅에 대한 이걸 다 하지만 명의는 A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A가 아니라 실제로는 B 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보시면 이게 뭐 용인에서 어떤 시행업체에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있었나 본데, 이 명의신탁이니까 네 이름으로 다시 갖고 가야 돼. 너 명의신탁이야 이거. 네가 실제 소유자니까 B 네가 가져가. 이런 식으로 했나봐요. 여기 세무조사라고 나오네요. 세무조사를 하고 나서 실제 취득자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니까 실제 취득자 네 이름으로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갔나봐요.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뭐 세무조사에서 자기가 실제 소유자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갖고 오려면 또 뭘 해야 돼요? A에서 B로 다시 등기 이전을 해야 되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취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입장에서는 한 번 취득세 냈고 또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취득세를 2번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하다. 내가 실제 소유자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가라라고 해서 등기를 했는데, 그럼 앞에 등기했던 내용을 봐주든가 이번에 등기하는 내용을 봐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봐줘라.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더니 구청에서 무슨 소리야, 그때 너도 취득이고 앞에 사람도 취득인 거고 너도 취득인 거고 한 거니까 취득세는 2번 다 내야 돼. 이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이 받는 세금이거든요. 재산세, 취득세 이거는 지방자치정부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세금으로 받아들여서 운용되는 재원으로 쓰는 돈이에요. 한번 우리한테 들어온 돈은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는지, 이제 용인 처인구청에서 그 취득세를 안 돌려줬어요. 둘 다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송을 했는데 이제 이 소송이 대법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대법에서 판결이 뭐다? 이중납부 안 해도 된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래요. 자, 1심하고 2심은 이미 토지를 실제 취득했고 나중에 명의 바꾸고 한 거는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니까 2번 취득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그러니까 이 취득세는 한 번만 내면 된다. 2번 안 내도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구청의 환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는 게 일단 대법 판례고요. 그러니까 대법의 판결 내용의 요지고, 그러니까 2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 판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었대요. 고영한, 김신, 이기택, 김재영, 조재현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각 등기의 명의자에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 취득세 유통세로서의 성격,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런 반대 의견도 있긴 했지만 일단 판례는 반대 의견을 이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수가 아니면 되는 거 맞나요?
제가 대법 판결을 잘 몰라서 아무튼 그렇게 일단 결정은 그렇게 났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 토지 명의 신탁시 취득세 한번 냈다면 다시 자기 이름 진실한 소유자의 이름으로 넘어오게 될 때 취득세를 더 낼 필요는 없다. 예, 2번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중납부 안 해도 된다. 이게 1심, 2심, 그 다음 대법까지의 결론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서울 변두리 12곳 관문도시로 개발한다.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어제쯤 막 공유가 됐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입에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호재네요. 네, 호재네요. 자, 여기 보시면 티셔츠죠? 예. 부동산 스터디 카페 회원수가 40만 명이 됐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티셔츠를 하나 만들어서 좀 추첨해서 회원분들한테 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어요. 색깔을 뭘 할까 했는데 올해 팬톤 컬러가 이 보라색이래요. 울트라 바이올렛. 예, 그래서 보라색이 제일 낫겠다 해서 이제 보라색으로 정했고요. 글자는 자수룹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 가슴에 부동산 스터디 로고 자수룹하고 옆에 팔 날개 부분에도 자수하고 뒤에 프린트해서 글자는 뭘 넣을까 하다가 요새 북카페에서 가장 인기가 되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뭐 무슨 얘기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호재네요 라고 일종의 비아냥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쓰시는 말들도 있고 일종의 유행어처럼 되고 있는데요. 뭐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유행어긴 하지만 2018년 17년 말 2018년 초 북카페 40만이 되는 이 시점을 나타내준 하나의 단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의미가 있는 단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파봤습니다. 입고 다니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옷이긴 하겠지만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딱 제가 그랬죠. 변두리 12곳에 관문도시를 개발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호재네요가 터져 나오겠다. 저도 딱 호재네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어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요거거든요. 어제 3월 22일 날 10시 엠바고 그래서 설명회하고 보도자료 냈던 건데 각 언론사마다 이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면 12개의 그러니까 서울 사이드 말 그대로 서울과 경기도하고 접하고 있는 12개의 지역의 관문도시를 만들고 단계별로 이 관문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도 이런 관문도시라고 해야 되나? 이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관심이 있었냐면 지금 항상 서울시의 계획에서 보면 거점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뭐 2030 서울 플랜 이런 내용에서도 보면 계속 이제 이 시장이 바뀌든 뭐가 바뀌더라도 자꾸 언급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3핵, 3부핵이라고 해서 삼각형 모양, 역삼각형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2030 서울 플랜에서는 그걸 좀 더 풀어놓기는 했는데 자꾸 거론되는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좀 주요 거점으로서 개발 전략을 세워야 될 지역이다라고 판단되면서 거론되는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봐야 되는데 그 모양새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그런 방향대로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일본이 보면 그래요. 일본도 가보면 일본의 도쿄도 가보면 이제 그 도쿄가 그러니까 도시가 커지는 과정에서 뻗어나오기 위해서 이런 지금 서울시 접경 지역처럼 사이드 지역에 이제 외부로 나가는 그 지역의 거점 도시 같이 그러니까 보통 일본은 철도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 철도 교통 중심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지역 중심으로 성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서울도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청사진들 밑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12개 관문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일단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지역을 단계별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3개 단계로 나눠서 12개를 갈 거다.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로 신경 써서 하겠다라고 이제 한 데가
일단 지금 요 보도자료를 아예 그냥 볼게요. 보도자료를 아예 보면, 예, 요거죠. 예. 서울시의 보도자료. 예, 서울 50년간 방치되어 경기도 접경지 12곳, 관문도시로. 이렇게 해서. 자, 서울에는 사람, 교통, 물류가 집중되는 경기도와의 접경지 12곳이 있는데, 사당, 도봉, 수색, 온수 등 서울 외곽 경계지역, 시계지역이다. 매일 250만 명의 출퇴근 인구가 오가고 1억 1,300만 톤의 물류가 드나들며 서울의 첫 인상을 결정한 서울의 관문이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 억제 정책으로 50년 가까이 서울의 그림자로 소외되어 왔다. 폐기물, 음식 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과 불법 건축물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들 12개 지역을 서울 관문도시로 규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통해 종합 재생하기로 했다. 50년간 이어온 보존 위주의 시계지역 관리 패러다임을 보존과 개발을 추가하겠다는 거죠. 투트랙으로 방식으로 전환해서 서울의 첫인상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목표다. 보존은 원래부터 있던 거고 개발이 추가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들을 서울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해 나가겠다. 뭐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서는 주로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은 이 보도자료에서는 사당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 보도자료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1단계 사업지의 경우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서 4개소, 권역별마다 1개씩을 넣어줬고 큰 방향을 정했는데 일단 첫 번째 사당, 청년을 위한 거점 도시. 청년 들어가면 뭐예요? 예, 일자리죠, 일자리. 예, 와서 청년들 술 먹고 놀라 이거 아니잖아요. 예, 청년을 위한 거점 도시. 예, 배려계층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겠다라는 개념인 것 같고 도봉은 북쪽 끝에 있는 거죠. 예, 동북권 최대 체육, 문화, 생태도시. 좀 약간 애매하다. 체육, 문화, 생태도시면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예, 주거지역 개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갖추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수색, 첨단 철도 물류 거점 도시. 이 수색에 보면 물류 창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수색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추진하는 계획들 중에서 이 철길이 되게 폭이 넓고 예, 커요. 그래서 그 철도 용지 개발하는 내용이 수색 역세권 개발이 항상 벌써 제 수색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은 지도 그림을 보고 했던 것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1단계 구역 해석한다고 하죠. 그 포함해서 첨단 물류니까 그 인근의 물류들도 오가고 할 수 있는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온수는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산업 어떤 부분일까요? 좀 밑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4개 사당, 도봉, 온수, 수색이 권역별로 하나씩 주어지는 데고, 그 다음 2단계 사업지는 신내 개화, 그 다음 3단계 사업지는 신정 석수입니다. 신내면 어디야? 신내면 동북 쪽이죠. 예, 중랑구 쪽이죠. 그 다음 개화면 강서 쪽 끝에죠. 신정 같은 경우는 저기죠. 남서쪽, 그러니까 양천구 쪽.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쪽이죠. 석수도 그쪽인 것 같고 지도상에서 보면 나오죠. 예, 신정, 석수. 예, 이렇게 되고 지금 하남, 감일, 그 다음 수서, 양재, 그 다음 구파발은 이미 지금 조성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추진한다. 라는 건데. 지금 여기 설명이 있네요. 예. 사당 같은 경우는 레미콘 공장, 자동차 정비소, 가스 충전소 등의 입지가 있는데 앞으로 청년 1터, 청년 3터, 청년 쉼터, 청년들을 주제로 하는 이런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 이 그림 보니까 뭐 사당의 빈 땅에 여기 가보면 옛날에 사당에 이 채석장이 있었대요. 제가 사실 운전면허 시험 사당에 가면 자동차 학원이 있었거든요. 넓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제 연수 받고 면허 땄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시험 봐서 그 당시엔 못 땄고 거기서 연수만 받고 강남 어디야 삼성역 있는데 거기 가서
면허를 땄죠. 여기 갈 때마다 보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이런 것처럼 막 돌 잘라져 있고 무슨 기암 괴석 같은 막 그런 모양 있고 저건 뭐냐 싶었는데 이 채석장이었대요. 근데 그쪽에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사당역 주변으로는 개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하고 안전이 또 몇 년이 지나면 모양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사당역 가면 그 주차장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 거기 개발하는 내용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남부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양재역 가는 쪽으로 그 밑에 공공주택지구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태령 넘어가는 그쪽이잖아요. 예, 그쪽도 뭐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게 사당에서 여기 이 사당역 5번 출구 나오면 이제 말 그대로 과천이나 평촌이나 이런 데 수원이나 넘어가는 사람들 버스 타는 데들 있고, 딱 중간에 끊기는데 이제 이 동네들이 이렇게 좀 더 개발이 될 거다. 예. 뭐 건물 하나 짓는 모양 되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무튼 좀 관문 도시로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예, 목표를 세웠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도봉 같은 경우는 현재는 컨테이너, 폐기물 처리장 등이, 그러니까 동북에서 내려올 때는 이제 컨테이너 폐기물 처리장이 서울에 첫 인상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다가 11만 제곱미터 규모의 동북권 최대의 체육, 문화, 생태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 여기가 이런 뭐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뭐 그림 같은 건 이제 나중에 기사에 또 나오겠죠. 그럼 그때 한번 좀 보죠. 수색 같은 경우는 첨단 철도물류 거점 도시. 예, 이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나가는, 예, 기차들 있죠. 경의선. 예. 서부권 광역 중심으로 성장하는 상업 옆에서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으로 좀 이미지가 안 좋은데, 예, 코레일과 협력해서 철도 중심의 첨단 물류 기지와 지원 단지를 조성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철도 중심의 물류 기지로서 이 수색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서남권 온수 같은 경우는 문화와 자연이 함께하는 산업관문. 남서부권 쪽에는 공장, 이런, 예, 공장들도 있고, 그렇죠. 예. 산업 쇠퇴후 낡은 공장과 물류 창고거리로 쇠락하고 있는데, 방향은 새로운 산업 기반을 육성하고 항동 수목원과 산업 유산을 활용해서 개발하겠다. 새로운 산업 기반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이게 뭘까요? 공장하고 새로운 산업이면 거의 그거 같은데? 지식산업센터? 예, 아파트형 공장들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 들어간 것처럼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지역을 육성하려고 하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항동 수목원, 예, 자연 관련된 부분도 같이 개발하겠다. 이거 하면 요새 구로 항동지구 분양들 계속 했는데 그게 영향이 있을래나? 예. 아무튼 뭐 그렇게 4가지 관문들, 이 서울시가 이런 지역들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떤 뭔가 좀 집중하겠다, 영향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역들이나 이런 데도 좋은 영향이면 좋은 영향이지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쁜 영향이진 않을 것 같아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떻게 추진하느냐. 서울시는 서울 관문 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상반기 중에 착수하고, 이제 앞으로 착수한대요. 예, 그리고 나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총 3단계에 걸쳐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냥 출사표를 던진 거네요. 예, 나중에 이제 마스터플랜 나오고 하면 그때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하겠죠. 예, 그때 또 이런 내용들 나오고 하면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 주 다 갔네요. 예, 이번 주 제가 열심히 보는 드라마 중에, 예, 미스티라는 드라마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금토 드라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마지막 회일 것 같은데, 예, 또 밤에 11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 그랬던 것 같아요. 맥주 한 캔 들고 와서 거실에 앉아서 집사람이랑 같이 드라마 보면서 맥주 마시고 술 먹고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이번 주면 끝이라니 좀 아쉽긴 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 주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